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 예, 자주 안 하죠. 어제 이영돈 PD가 간다라는 편에서, 10대 전술인 편인가요? 예, 10대 전술가 편을 봤습니다. 10대 전술가 편을 봤고요. 그 편을 보면서 참, 쪽팔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도 같이 욕하면서 봤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사이비가 많아요. 사이비가 많습니다. 사이비가 많아서 그 사이비들을 보고 참 욕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사이비들에 대한 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 사이비들을 응원한다거나 반론한다는 건 더욱도 아니고요. 제가 느낀 게 있어서 그걸 좀 얘기하려고 네, 오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가 아니고요. 어제 그쵸. 그거는 그러니까 부적, 조상, 상소 이런 얘기하면요 거의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글쎄요, 이거를 제가 근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쪽은 몰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쪽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꼭 사기라고 얘기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저도 솔직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쪽을 안다 그러면 제가 뭐라 말할 수 있겠지만 그쪽이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학원에서 말씀드리고 수 있는 거는 무속인이 아닌 역술인, 명리학자가 얘기하면 그건 사기입니다. 명리학자가 부적을 얘기하면 사기예요. 하지만 무속인이라는 거는 점을 치는 사람들이고 귀신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엄연히 따지면 분야가 다릅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무속인들에 대해서 사기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저는 무속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저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리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생각하는 거지 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속인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저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모두 사기꾼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단언컨대 역술인이, 명리학자가 부적을 파는 건 사기입니다. 그건 맞아요. 명리학자가 구술해라, 천도제를 지내라, 예를 들어 또 뭐가 있을까요? 부적을 해라, 그건 사기입니다. 근데 역술인이 성명을 바꿔라, 이름을 바꿔라, 아니면 사는 곳을 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학문이에요. 네,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만 부적이나 구슬을 권하는 건 역술인이 아닙니다. 그건 단언컨대 역술인이 아니에요. 일단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영돈 PD도 얘기를 했어요. 이영돈 PD도 얘기를 했는데 사주의 목적은 상담자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마디를 더 붙이자면 조언자입니다. 조언자예요. 그러니까 상담자이자 조언자입니다. 그게 바로 명리학자의 원래 의미입니다. 원래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 그리스 철학이나 로마 철학을 보면 그 철학자한테 가서 묻죠.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한테 가서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부처에게 묻는 것처럼 본래 명리학자도 그런 조언을 해주고 그런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면 정신과 의사와 비슷합니다. 정신과 의사와 비슷해요. 정신과 의사가 어떤 심리 검사를 하고 그 사람이 당신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점친다라고 얘기 안 하죠. 본래 명리학도 그거와 똑같아요.
물론 사주를 가지고 그걸 맞힌다는 거기 때문에 미신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실 수는 있는데요. 본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의미는 우리가 혈액형을 가지고 있으면 O형이면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고 A형이면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O형이면 모두 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A형이라고 해서 모두 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도 무수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그 사람의 그 성향을 미루어 짐작하고 예측하는 것이지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의미는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하기 위한 하나의 데이터일 뿐이에요. 정신과 의사들이 뭐 융의 심리학, 뭐의 심리학 해갖고 뭐 백문항, 천문항을 해서 풀어가지고 그걸 분석한 것처럼 하나의 그런 데이터인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서 사이비들이 들어오면서 학문이 아니라 점술가가 되면서 무당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마치 명리학자가 마치 점을 치는 사람처럼 되어버린 것이 지금 명리학자 역술인의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주의 목적은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상담하고 조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본래 사주를 보러 왔을 때는 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며, 내 얘기도 또 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고민이 있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나는 제대로 못 보잖아요. 내 주위 사람들도 날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근데 제 3자에게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명리학자의 본래 의미고 본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는 노력합니다. 근데 그러면 과거를 예측하는 것이 전혀 안 맞는 것이냐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예측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상청이 예측하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과거도 예측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과거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명리학자는 과거도 예측하는 거고 미래도 예측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야. 왜? 우리가 기상청에서 내일 비가 온다라고 예측하는 것도 틀릴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사주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걸 사주 보는 사람들도 인정해야 돼요. 왜 틀렸냐고 물으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인정해야 됩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것일 뿐이지 미래를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미래를 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주의 목적은 조언자이자 상담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크라테스나 뭐 유명한 사람들한테 물었던 거, 부처에게 제자들이 물었던 거,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던 것처럼 명리학자도 본래 그런 대단한 철학가였고 그걸 사람들이 물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본래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들을 저거 할 때는, 검증할 때는 점을 얼마나 잘 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점을 얼마나 잘 치는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고 맞다 아니다를 맞히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얼마나 잘 맞히느냐, 미래를 얼마나 잘 맞히느냐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가지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점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역술인은, 그러니까 명리학자는 점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검증하는 것은 본래 옳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검증을 하러 갔던 사람들은 그 역술인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점치잖아요. 점을 치는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역술인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과거를 마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검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정말 제대로 된 역술인을 찾자고 한다면 과거를 얼마나 더 잘 마치느냐, 미래를 얼마나 더 잘 마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느냐, 얼마나 나의 얘기를 상담해 주느냐, 나의 얘기를 조언해 주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본래 그게 올바른 그 역술인, 명리학자에 대한 검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 걸 가지고 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얼마나 잘 맞는 조언이냐 라는 것을 가늠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좀 아쉬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술인, 명리학자는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역술이라고 얘기하고 명리학자로 얘기를 하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꼬집은 것, 그리고 검증한 것은 옳다라고 보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일 수도 있지만 명리학자로 역술인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해주냐. 그러니까 유영철 사주를 가져왔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잘 맞히느냐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마디도 없었을까? 아니면 있었는데 그걸 드러낸 것일까?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유영철 사주를 보면서 그전 검증을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역술인에 대한 자기 합리화는 아니고요. 사주라는 거는 잘 맞춘다 안 맞춘다라는 개념으로 봐서 그렇지만 좀 다른 개념으로 보면 천성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인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 선택입니다. 어떤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맞춰서 노력을 했으면 내 사주가 어떻든 간에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주를 타고났다고 해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또는 뭐 이상한 짓을 한다면 당연히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주를 가졌다고 해도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유영철이나 또는 뭐 정신이 이상하신 분들이나 어떤 쇼크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의 사주를 봤는데 그런 분들은 사주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과 상담하다가 틀려요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거든요. 근데 왜 틀린지 보고요. 죄송합니다. 당신은 사주와 다르게 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당신 사주를 봐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역술인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역술인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유영철 사주는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땐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뭐 재물이 있고 뭐 결혼을 2번 하고 뭐 이런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이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제가 물명이 겹쳐 있었을 것이고 초년에 제가 겹쳐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겹쳐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관을 깔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교도소에 간다 또는 뭐 군검경이 된다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군검경이 된다고 했으면 아마 경금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유를 깔고 있거나 뭐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걸 맞췄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대 점술가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것 또한 아닐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걸 맞췄다고 해서 10대 점술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무속인이 맞췄다고 한다면 이건 10대 점술가일 수 있지만 역술인이 맞췄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10대 점술가다라고 보는 것은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형자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그 형살이라고 얘기해요. 형살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관운, 뭐 칠살, 뭐 이런 형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관이 나를 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나를 주고 칠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형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게 좋게 얘기하면 그 명예가 있고 뭐 군검경이 된다. 나쁘게 얘기하면 뭐 감옥에 간다, 도둑질을 한다, 조폭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좋은 쪽으로 이제 군검경으로 해석할 것이냐, 어떤 부분은 있어서 그게 강도로 해석할 것이냐, 그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형살이 있다 그러면 형무소에 간다는 것도 있지만 형무소에 집어넣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건 선택적 사무는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전체를 봤을 때 그걸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는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는 아닌데,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그게 좋게 작용하냐 나쁘게 작용하냐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좋게 작용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요즘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검사나 검찰인데도 그 뭐 범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주에 있는 대로 그 사람이 산 건데, 그 사람이 범죄를 짓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 범죄를 짓는 건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것도 사주에 나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이라는 거는 틀릴 수 있다, 당연히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맞춰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본래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사주를 보고 당신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맞다고 하면 당신이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본래 명리학자의 본래 의미예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맞춥니다, 당신이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다고 하면 이렇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본래 명리학자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놓쳤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오늘의 강의는 아니고요, 후기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의 그 후기 10대 이영돈이 간다 10대 점술가 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요, 방송은 좀 이어가겠습니다. 방송은 좀 이어가고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